예, 안녕하십니까.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어, 금요일입니다. 예, 또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죠. 예,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그 외부에서 활동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, 그래도 밖에 뭐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뭐 쇼핑을 하든가, 또는 아니면 가벼운 또 운동을 하든가, 그렇게 해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정신 건강 또 신체 건강을 위해서 그런 활동이 야외 활동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방 안에서만 이렇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또 아주 찬 공기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또 외부 공기도 마시고 해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야구 선수죠. 야구 선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이 야구 선수의 이름은 뭐 프로야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름은 주권이죠. 주권. 우리 한국 국적의 선수입니다. 프로야구 KT 위즈 야구단의 투수인 선수인데, 이 선수와 관련해서 요즘에 조금 뭐 사회적인 논란, 뭐 사회적이라고까지는 뭐하고 요 프로야구 요쪽 그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어떤 논란이냐, 이게 배신 논란이 있습니다. 조국 배신 논란. 그 조국이 그 서울대 조국 교수 말고요. 조국 우리나라 조국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야구 팬들의 그런 원성이 있어서 그 조국 이 주권 선수에 대한 그러한 비난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왜 논란이 있느냐? 제가 관련된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뭐 여러 언론 매체에 그 관련된 그 기사가 있는데요.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선일보의 그 기자 칼럼입니다. 중국 대표로 뛰면 배신인가? 딱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. 이 주권 선수가 중국 대표로 뛴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가 아닌 중국 대표로 뛰는 것과 관련해서 배신 논란이 있는데, 무슨 내용이냐? 이제 3월달에 그 야구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제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열리죠. 그런데 거기 이제 어젠가요?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 그 명단이 발표가 됐죠. 그런데 이제 이 주권 선수는 그 명단은 끼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선발되지는 못했죠. 그런데 이 주권 선수가 그 중국 국가대표로 이제 뛰게 됐습니다. 중국 국가대표. 이제 우리나라 사람,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죠.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 대표로 뛴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? 그 WBC가 조금 그 독특한 규정이 있는데, 그 어떤 규정이냐면 그러니까 부모 또는 조부모 중에 한 명의 혈통에 따라서 출정국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선수와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거든요. 그런데 12살 때가 되던 2007년에 우리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. 우리 한국 국적을 얻었으니까 이제 중국 국적은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국인이니까
이 선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WBC 대회에서는 출전과 관련해서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 국적으로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인 아버지의 그 혈통이 있으니까 중국 대표로 뛸 수 있는 그런 옵션을 2개 갖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한국 대표가 되지 못했으니까 중국 대표로 뛸 수가 있었고, 근데 이 선수의 기량이 있으니까 중국 야구협회에서도 이 선수의 콜을 오케이 하고 받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중국 대표팀에 선발이 들어가서 이제 이 WBC에서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같은 조에 있게 됩니다. 결국은 이 주건 선수가 조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,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부이지만 일부 야구 팬들이 온라인 상에서 뭐 이 선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뭐 배신자 뭐 이런 심지어는 뭐 짱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물론 국가대표에 선발되지,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도 어떻게 중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냐,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요즘 국가대표로 선발 못했으니까 뭐 중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건 아니냐,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또 할 수가 있죠. 지금 요 기자는 그러한 어떤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하는 거,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,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몇 수십 년, 그러니까 한 뭐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스포츠계에서,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러한 국제대회 출전과 관련해서의 원칙은 뭐냐면 그 국적을 갖고 있는 그 국가 이의 다른 나라 대표 선수로는 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,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외에는 다른 나라로 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국적을 바꿨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국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이 다른 나라 국가대표로, 그러니까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그 나라 국가의 대표로 뛸 수 있다라고 하는,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만 이렇게 허용이 됐었는데, 이것이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진 거죠. 그러니까 조금 그 예외의 폭을 넓힌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IOC 같은 경우는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, 그러니까 국적을 변경한 어떠한 뭐 사유 제한하지는 않고요. 다만 예를 들어서 그 경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그 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. 지금 소위 뭐 다국적 시대 또는 복수국적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. 제가 영어를 좀 써서 그런데 멀티내셔널 시대다라고 하죠. 다국적, 복수국적 시대. 그러니까 국적을 하나만 아니라 두 개의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도 제법 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,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
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복수 국적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이 된 그 시점에는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.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러한 복수 국적 그런 그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우리나라는 뭐 이런 병역 제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러한 멀티내셔널 시대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적을 변경을 해서 다른 나라 대표로 뛰는 것이 허용되는 이런 국제 스포츠 시대에 우리나라 선수로 대표로 선발되지 않아서 자신의 어떤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뛰는 것, 그런 것까지 과연 그것을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? 배신이라고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자격을 포기를 하고 뭐 중국 국가대표로 뛰었다면 또 그래도 조금 뭐 배신 논란 뭐 그런 그 비판이 또 뭐 나름 또 뭐 이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뭐 중국 국가대표로 뛰는 것, 그래서 과연 배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? 그리고 또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? 물론 국제대회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는 것이지만, 또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지만,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그 스포츠, 그 선수 개인의 측면, 그러니까 개인 간의 경기, 개인 간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의 어떤 본질적 가치입니다. 그래서 IOC 헌장에도 올림픽 때에는 국가대표 간의 경기가 아니라 선수 개인들 간의 경기다라고 그렇게 또 IOC 헌장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경기이지만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끼리의 국제대회지만 본질은 그 선수 개인 간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는 이 주권 선수가 중국 국가대표로 뛰는 것, 그것 자체, 그것을 뭐 배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, 그걸 비난하는 것은 조금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. 너무 지나친 왜곡된 스포츠 민족주의, 스포츠 내셔널리즘이고, 그 다음에 좀 편협한 그러한 가치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설사 이 주권 선수가 나중에 우리 한국과의 대표 그 경기에서 중국 선수로 출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이 선수가 정말 잘해서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이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, 이 중국 주권 선수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, 그렇습니다. 오히려 주권 선수가 주권 선수에게 뭐 격려하고 그렇게 또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.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경우로 생각했을 때,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국적에 있는 선수가 우리 한국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 인 관계로 우리 한국 대표로 뛰게 되는 경우, 우리는 또 그런 경우는 그 선수를 더욱더 오픈,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응원을 해야 되겠죠. 우리는 우리 선수로 뛰면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선수로 뛴다고 또 비난하는 거, 그거는 너무 편협하고 속 좁은, 아주 그 왜곡된 스포츠 민족주의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요즘 이 멀티내셔널 시대에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에는 주권 선수가, 동원의 주권 선수는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
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에 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대표로 뛴다는 거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비난받는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스포츠 제가 이 제목에 스포츠맨십뿐 아니라 스포츠 팬십도 있다라고 했죠. 제가 저번 방송에서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 스포츠 팬에게도 올바른 가치관과 또 그러한 시각에서 이 스포츠의 본질에 맞게 스포츠 선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그 스포츠 경기를 보고 또 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. 저는 그런 것을 스포츠 팬십이라고 합니다. 스포츠 팬십. 이러한 왜곡된 스포츠 내셔널리즘,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심판 판정을 무조건 또 그냥 편파 판정이라고 하고 불복하고 하는 것들. 지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때에서 그런 행태들이 적지 않았잖아요. 저는 그것도 스포츠 팬십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그 스포츠 팬십 주권 선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스포츠 팬십에 어긋나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방송은 또 그래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.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